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오늘은 새로 나온 책에 대한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북 콘서트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예전에는 입시뉴스 할 때는 이제 이혜웅 소장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저자를 모셨습니다. 새로 나온 책 슬기로운 중학공부법의 저자 이혜웅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떻게 그 입시뉴스 하시면서 바쁘실 텐데 책을 또 저서를 하셨어요. 아, 네. 몰래 썼습니다. 이 책입니다. 네, 이게 뭐 오늘은 간단히 소개인데요. 예. 요거 책을 가지고 요 책을 교재로 예. 제가 중학생들 공부 방법, 입시 관련된 네. 연재를 이제 유튜브에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교재는 요거니까 꼭 사세요. 제목은 아마 그 포탈 검색하면 나올 건데 네. 슬기로운 중학 공부법, 예. 그리고 이제 이혜웅 지음 이렇게 돼 네. 있고요. 예. 타임북스라고 저희 타임교육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그 단행본 출판사가 있습니다. 어. 거기에서 나온 책으로 네. 아마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 중학교의 중학생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입시,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까지. 그래서 처음이 대학 입시의 기본을 이해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시랑 정시는 뭐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단계별로 골든 타임을 잡아라.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네. 초등학생 때는 뭘 해야 되고, 중학교 때는 뭘 해야 되고, 네. 고등학교 가면 뭘 해야 될지, 네. 그 시기마다 놓치면 안 될 만한 포인트를 좀 정리해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장이 최적의 전략으로 공부의 효율을 높여라. 이런 건데, 이제 시기별 공부 방법, 네. 그리고 과목별 공부 전략, 그다음에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이 요령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슬기로운 학원 생활, 그 사교육을 활용하는 방법. 네. 요게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대면 혼공 시대. 요즘 뭐 이게 이제 내년 되면 코로나가 좀 여유 있게 풀릴 수 있으나 네. 솔직히 장담하기는 어렵죠. 뭐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네. 비대면 혼공 시대에 어떻게 맞춤형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네. 그런 거 하고 이제 네. 부록으로 이제 팩트 체크, 가짜 뉴스를 좀 체크해 보는 것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좀 그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네. 한번 정리를 해서 아. 이제 담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라도 계속 우리 네, 까먹잖아요. 네. 책 네, 읽으면 그때 와가지고 네, 보면 네. 도움이 되도록 정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책에서 이제 서술로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네. 특히 이제 중학교 엄마들 꼭 보시고 네. 초등학교 한 5, 6학년 엄마들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허. 본인이 한번 보시고 예. 요거는 이제 고등학생 버전과는 다르게 좀 되게 쉽게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도 충분히 알아들을 정도로 예. 쉽게 정리를 할 테니까 뭐 꾸준히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계기가 있으시죠? 저는 이 책이 타임머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 뭐냐면 예. 요렇게. 예. 어떤 거냐면 고3 가서 후회할 거. 옛날에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 고1이 돼서 내가 중2 때 선행을 이거 아니고 이걸 했어야 되는구나. 내가 너무 수학만 하고 국어를 좀 더 했어야 되는구나. 네, 네.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고3들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이미 근본적 치유는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하고 네.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 중학생들은 체질 개선, 우리 한의학으로 치면 체질 개선을 통해 네. 약이나 침이 아닌 걸로 충분히 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되게 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제 쓰게 됐고요. 제가 이제 사교육을 저도 해왔지만 네. 그게 이제 현재 우리 중등 사교육의 현황이 너무나 안 좋다는 거예요. 아. 여전히
과잉 학습. 네. 이게 이제 오히려 부족하게 한 거는 나중에 해결이 되는데 과잉을 해결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너무 과잉 선행 학습과 네. 과잉 심화 학습, 어허. 그다음에 과목별 편중 학습의 그 삼중고를 겪고 있어. 네. 그래서 이걸 좀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예. 이게 솔직히 그런 거죠. 예를 제가 축구 얘기 가끔 하는데 예. 한국이 맨날 브라질하고 네. 축구하는 것만 생각하고 연습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이나 중동하고 붙어. 네. 우리보다 전력이 약한 네, 팀. 네. 침대 축구에 걸리면 거기서 또 역전으로 지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안 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솔직히 대학에 진학하는 데 필요한 건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잖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하고 네. 수능인데 이렇게 중학교 때는 음. 이걸 공부하지 않아요. 대부분 뭘 하냐면 대학교 거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수능에는 한 번도 나올 리가 없는 이상하게 너무 어려운 걸 공부하는 거야. 번지수가 잘못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가슴 아픈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되게 머리도 총명하고 네. 얘는 충분히 명문대를 갈 만한 여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물리 1, 2 선행하다가 질려서 자기는 과학이 너무나 싫다. 네. 그래서 자기는 문과 가겠다. 문과 가는 게 나쁘다라는 게 예, 아니고 질리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나이, 그러니까 중학생이면 14살, 15살, 예, 16살인데 예. 그 나이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음. 근데 그게 만약에 수능이 실제로 그렇게 나오면 그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물리 1을 수능에서 안 보면 대학을 못 가. 그럼 네. 그걸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아닌데 과도하게 하다가 그게 싫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막내도 좀 그런 게 있어. 제가 그 뼈 아픈 것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학원 다니는데 너무 과도 선행하다가 애가 질려가지고 자기는 네. 공부를 안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가슴 아픈 아빠의 마음으로. 뭐, 뭐 저의 업보니까 뭐 이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수험생, 고등학생 중에 제일 훌륭했던 사례는 네. 그 진짜 이제 이 서울대 본인이 원하는 과를 거의 장학금 받고 들어간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딱 필요한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되게 좋은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네. 2등을 네. 다투면서 끝까지 하다가 딱 대학을 원하는 데를 갔는데 네. 서울대를 갔죠. 근데 그 엄마는 걱정하는 거야. 애가 너무 논다. 애가 공부는 안 하고 축구만 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네. 너는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걱정을 시키냐 했더니 선생님 저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다 하고 네. 축구를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리고 전교 1등도 하는데 네. 그래서 내가 비법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한테 야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네가 네. 그 남들에 비해서 적게 공부하고 축구하면서도 그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툴 수 있냐? 네. 그때 자기가 비법을 알려줬어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만 연구했냐 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복습을 끝내고 놀까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2년간 연구를 하니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업을 딱 듣는데 네. 수업을 듣는 순간 뭘 복습해야 될지가 딱 요약이 되고 그 집에 걸어가면서 네. 요거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얘가 중요하고 얘는 안 중요하고를 딱 구분하는 걸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한두 시간 공부하면 끝난다는 거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배우는 단원에서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학문적 차원으로 보면 깊이 있게 중학교 2학년이지만 뭐 석사 과정에 있는 애처럼 깊이 있게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그걸 할 나이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고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만한 정도까지 그 이제 기출 문제 보는 그게 자꾸 그걸 하다 보니까 예. 기출 문제에 관심도 생기고 그래서 봤어.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이건 나중에 대학 가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학교 때 사교육에 몰아붙이면 네. 무비판적으로 어느 선생님이 이 어려운 문제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 문제가 자기 인생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이게 중학교 내신에 나오는 건지
고등학교 내신에 나오는 건지 네. 수능에 나오는 건지도 모른 채 일단 그냥 하는 거죠. 거기서 허덕여. 네. 그리고 못해. 그러면 이제 난 이것도 못 푸는 모질인가? 그게 이제 메타인지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우리가 어른들도 똑같은 지혜가 있어야지 네, 네. 워라벨이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런 지혜를 우리 애들은 갖출 여유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친구들처럼 네.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하면 된다. 예. 손절하고 네. 다른 것도 하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워라벨을 해서 자기 목표하는 대학도 가고 네. 나름 행복한 중고등학교 생활 네. 시간도 좀 보내고 네. 그런 취지에서 사실 제목은 그렇게 잡은 알겠습니다.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방송 같은 경우는 그 계속 앞으로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계속 네. 나가게 되는 것이고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중학공부법 타임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아니라 슬기롭게 이렇게 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혜용 소장님, 저자이자 저희 소장님이신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